건강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아 관리. 그 치아 관리 중에서도 우리가 치과에서 어렵게 치료한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리해서 오래 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남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닦을 점을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네. 임플란트는 처음에 이제 뿌리에 해당하죠. 여기 치아 뿌리 원기둥으로 들어가요. 원기둥 뿌리와 그다음에 위에 치아 보철물,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데 충치가 생기지 않은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는 지대주라고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대주가 나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뭐 약간 흔들린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나사가 풀리거나 이러면 치과 내원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치아, 자연 치아는 치아 뿌리와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임플란트와 다른 점은 특이점은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뼈와 뿌리와 사이에는 치주 인대가 있어서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거. 이 치주와 치주 인대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랑 임플란트랑 비교를 해보면 머리, 뿌리, 그리고 임플란트는 그 사이에 기둥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잇몸뼈와의 관계예요. 자연 치아는 아까 말했듯이 치아 머리, 뿌리, 그리고 뿌리가 뼈에 심겨져 있는데 그 주변에는 치주 인대가 있어요. 이 인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딱딱딱 씹으면서 저장을 할 때 힘이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이 힘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인대가 있어서 바로 뼈로 세균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대가 세균의 침입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아까 말했듯이 치주 인대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충치는 안 생겨요. 충치는 안 생기지만 뼈에 풍치가 생기는 잇몸치가 되는 치아입니다. 임플란트는. 그래서 이제 어디를 닦아야 되느냐,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을 하고 보면 어디를 닦아야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평소에 자연 치아들은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치아를 열심히 닦죠. 그 뒤에는 이제 치과에 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 밑을 잘 닦아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는 위에 보철물은 충치는 안 생겨요. 보철물이기 때문에 내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기는데, 잇몸 속에 뼈가 녹는 풍치를 막기 위해서는 잇몸 속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잇몸 속에 있는 뼈와 잇몸과 이 경계 부분, 이 부분을 닦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넣어서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는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닦을 때 그냥 바깥쪽 닦고 안쪽 닦고 이렇게 해서 끝 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원통 둘레 부분 360도를 다 닦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양치하고 안쪽에서 양치하고 그다음에 치아 사이 닦으면서 이 360도 부분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다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느끼실 거고, 그런 걸 치과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 여기는 원래 그래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기 치아 머리와 뿌리는 어금니가 머리가 클수록 밑에 뿌리도 양쪽으로 한 2개, 4개 이런 식으로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 머리의 폭과 뿌리의 폭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자연 치아 사이에 이 삼각존이 좀 좁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치아 머리가 이렇게 넓적하더라도 뿌리는 원통 하나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머리의 폭과 뿌리의 폭이 차이가 조금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삼각존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꼭 치간 칫솔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간 칫솔을 써도 이 왔다 갔다 해서 이 통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뼈 있는 부분, 이 360도 부분, 이 부분을 닦으셔야 되거든요. 치간 칫솔이 왔다 갔다 하되 안쪽, 뼈 쪽으로 최대한 밑으로, 제일 밑으로 닿이는 느낌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효과적인 양치법이 가스법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가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우리 미국의 내과 의사가 몸에 이제 전신 질환을 관리하려고 하면 잇몸에 있는 세균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 가스라는 의사가 개발한 양치법이에요. 간단한데 치과에서 오셨으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칫솔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속에 갖다 댑니다. 치아 강쪽권이면 잇몸 속에 갖다 대고 여기서 좌우로 짧게 진동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차인표 분노 양치를 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세게 하는 거 보셨을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짧게 한 20번, 30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짧게 하시고 마지막에 S를 올리는 양치법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실제로 잇몸속에 닦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짧게 하다 보면 칫솔 모가 잇몸 속에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의식 쪽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느 부분도 빨리 지나가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치과에 오면 여기는 잘 되는데 여기는 항상 치석이 생겨요. 치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항상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깨끗하게 전부 다 잘 관리하려고 하면 순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를 정하는데 오른손 잡이분들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보다 여기서는 안쪽에 먼저 시작하는데요. 안쪽에 시작하는 이유는 바깥쪽은 양치질 하기 훨씬 수월해요. 안쪽을 닦으려고 하면 앞니에도 걸리고 안쪽에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안 되는 곳. 그래서 오른쪽 안쪽부터 시작해서 안쪽부터 닦아서 연달아서 왼쪽으로 오시고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닦으면 오른쪽에서 끝나죠. 그러면 또 오른쪽 아래쪽 이제 닦으실 거예요. 아래쪽 안쪽에서 닦아서 왼쪽에서 돌아서 오시면 오른쪽에서 또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쪽에서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씹는 면을 닦으시면 돼요. 씹는 면을 오른쪽부터 닦아서 왼쪽으로 왔죠. 왼쪽에서 위로 진행합니다. 위로 닦아서 오면 처음 시작한 오른쪽에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20번씩 계속 닦으면 골고루 다 모든 치아를 관리할 수 있으세요. 이제 치실 사용법이세요. 치실도 해봤는데 앞에는 잘 되는데 오른쪽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치실 손으로 길게 하는 게 익숙해지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보리형 치실도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치실 중에 쓰실 때는 짧게 치실을 자르는 것보다 한 50cm 처음에는 조금 길게 잘라서 중지에 감으실 거예요. 치실을 감아서 엄지검지로 여기 사진 보시면 엄지검지로 이제 치실을 잡으시면 됩니다. 잡아서 처음에 넣을 때는 우리가 톱질 하듯이 이 치아 사이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톱질 하듯이 왔다 갔다 살살살살 밀어넣으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보통은 충치 생기는 자리가 이 다 있는 면이 충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임플란트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잇몸 속에 꼭 넣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C자형으로 만들어서 왼쪽으로 C자형으로 당겨서 안으로 잇몸까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C자형으로 당겨서 잇몸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죠. 치실을 넣었는데 잘 안 빠진다. 넣었다가 뺄 때 안 빠진다고 쓰면 우리가 감고 있는 손가락 한 손을 풀면 바깥쪽으로 쉽게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팁인데 우리 어금니 할 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치실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앞니는 되는데 어금니 할 때는 안 돼요. 근데 그때 거울을 바라보면 치실이 잡고 있는 게 풀려서 치실이 길게 되거든요. 접을 때는 여기 왔다 갔다 다 하기 좀 쉬운데 하다 보면 이렇게 치실이 풀려지면서 길어져서 어금니에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고쳐갖고 어금니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아까 포인트는 치실이 치아 사이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잇몸 속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 치아의 잇몸 깊이는 훨씬 더 짧은데요. 이제 우리가 뼈가 녹아서 아니면 치아가 충치가 너무 생겨서 이제 꽂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는 훨씬 더 사실 깊어요. 치실 쓸 때도 딱 이 부분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잇몸 속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깊이 넣으시면 됩니다. 치안 칫솔도 임플란트의 필수템이죠. 치안 칫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 맞게 맞는 사이즈를 먼저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보통은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뼈가 녹아서 뼈가 있는 삼각형 잇몸 쪽이 없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를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네, 뼈가 더 많이 녹았다든지 그러면 라지 사이즈 쓰시고 그게 아니라 좀 훨씬 더 촘촘한 보식은 스몰 사이즈 쓰시면 됩니다. 네.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팁은 앞쪽에 하실 때는 다 잘 하시는데 어금니 하면은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치다 오면 꼭 들어가요. 한다고 했는데 치다 오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안 닦으셨나요?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거는 이제 솔은 있는데 안에 찰사로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치간칫솔을 넣을 때 무의식 중에 수평하게 넣는다고 생각해도 잇몸 쪽으로 조금 찌르면 아파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 안에 철사가 있기 때문에 치간칫솔 끝부분, 이 끝부분이 약간은 치아 방향 쪽으로. 왜냐면 잇몸 쪽으로 하면은 철사가 찔려서 안 들어가니까 칫솔 끝이 잇몸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찔려서 안 들어가니까 약간은 치아 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위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위에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치아 방향 쪽으로 평평하게 넣으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터픽인데요. 저희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다 익숙하고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다들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실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손놀림이 조금 무뎌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닦다 보면은 닦는다고 닦았는데 음식물 보임 자리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서 치과에서 하지 못하던 치과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호사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될 때 이제 물총이라고 보면 돼요. 물 사출기를 집에서 워터픽을 사이사이 하면 음식물이 잘 빠져나옵니다. 와우! 대부분이 한 50대, 60대 되면 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리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임플란트 닦을 때는 어디를 닦아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잇몸 속에 이제 뼈 있는 부분, 여기 360도 부분,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 삼각형 공간, 이 두 군데만 잘 닦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자연 치아는 신경이 있고 치주 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힘이 많이 가면 저절로 나도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힘이 조절이 되고 그러면 좀 관리가 안 되거나 충치가 깊어지거나 뭔가 이상이 생기면 신경이 그거를 느껴요. 근데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살짝 이상한데 해서 치과를 오면 엄청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게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꼭 검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까지 살려고 벌써 100세 시대가 다 갈았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또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조금 아프고 항상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건강의 기본은 치아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